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다소 민감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크림과 수술을 통한 음경 확대입니다. 그동안 몇 번만 사용해도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적의 크림에 대한 수많은 소문과 광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근거 없고 믿을 가치도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크림 제품이 나왔고 저희 남편도 직접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로 효과가 있는 크림이 존재합니다. 이 크림은 단순히 발기력 개선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서 크기 확대 효과까지 확실히 나타납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에게 더욱 뚜렷한 효과가 보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할 만한 사연들을 접했습니다. 어떤 남성은 본인의 개인적인 바람으로, 또 어떤 이는 배우자를 걱정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연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진료를 받으러 온 경우입니다. 그 아버지는 청소년기부터 나는 너무 작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 트라우마는 젊은 시절 내내 지속되었으며 심지어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처럼 그런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지 않길 바라며 어릴 때부터 미용 수술이 가능한지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듯이 이런 고민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서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크기에 대한 고민이 평생 지속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50대, 60대 남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음경이 작아졌다고 느끼며 예전처럼 강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발기력은 물론이고 음경까지 더욱 풍만하게 만들어준다는 크림에 대해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경우에 무조건 크림이나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크림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과연 수술이나 발기부전 치료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누가 사용해야 하고 누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될까요? 그리고 크림만으로는 부족할 경우 크기와 성기능을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수술은 정말 좋은 선택일까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수년간 음경 확대 크림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단순한 소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식 의료 허가를 받은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이 이야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민간요법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크림 이야기가 아니라 임상시험을 거쳐 유럽과 미국의 의약품관리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수술처럼 부담이 큰 해결책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이 크림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승인된 제품 중 하나는 에록손입니다. 이 제품은 미국 FDA 식품의약국에서 의료기기로 승인받았으며 현재는 유럽 여러 국가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기본적인 안전 기준을 통과했으며 사람들이 약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 크림이 아직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이 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해외에서 직접 주문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품질이 검증되지 않거나 가짜 제품을 구매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의료 인증을 받은 정품과 이를 모방한 인터넷 유통 제품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크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먹거나 주사하는 약과 달리 국소 부위에 직접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귀두와 음경 몸통에 바르면 약 10% 1초 내에 에탄올 성분이 증발하면서 시원한 느낌을 주고 동시에 혈류량 증가를 유도합니다. 또한 글리세린 성분은 보습을 도와주고 혈관이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혈액이 음경 해면체에 더 많이 유입되면 단기적으로도 음경이 더 커 보이고 단단해집니다. 예전에 진공 펌프라는 기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일시적으로 음경을 팽창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크림도 그와 유사한 원리이지만 훨씬 부드럽고 번거롭지 않으며 큰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자연 펌프라고 볼 수 있고 사용도 간편하며 비침습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효과는 어떨까요? 과학 보고서에 따르면 약 60%의 사용자들이 뚜렷한 개선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발기가 더 잘 되고 성관계시 길이와 굵기 모두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적지 않은 수치로 특정 그룹에게는 이 제품이 확실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들에게서 더 큰 변화를 느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음경이 점점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 치골 부위의 지방이 증가해 음경이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많은 분들이 위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 크림을 바르면 혈류가 개선되면서 음경이 빵빵해지고 풍성해져 다시 젊어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몇 번만 사용해도 자신감이 생기고 성생활이 좋아졌다는 후기가 많으며 부부관계가 더 가까워졌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임상 현장에서도 저는 유럽의 동료들이 환자들에게 시도해본 경험이나 그들 본인의 사용 후기를 들었습니다. 경미한 발기부전, 특히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이 크림이 상당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 자체로 발기 기능이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이 한국에서 정식으로 유통되거나 승인된다면 현재 사용 중인 발기부전 치료제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치료제로는 매일 복용하는 타입과 필요할 때 한 번만 복용하는 타입이 있는데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으로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엠빅스 등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먹는 약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에록손과 같은 바르는 크림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심리적 원인으로 가벼운 발기부전을 겪는 분들의 경우 에록손이나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를 가방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꽤 도움이 된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면 이 제품은 앞으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품이 기존의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고 많은 환자들이 직접 사용해본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직 사용을 시도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가 민감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일어나는 분들, 특히 음경 부위에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입니다. 실제로 크림을 바른 후에 홍조 따가움, 가려움증, 심지어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파트너가 있는 분들입니다. 관계 중에 크림 성분이 상대방의 질에 묻으면 따가움이나 화끈거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실제로 자주 제기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은 분들입니다. 크림을 한두 번만 바르면 몇 센티미터 길어진다거나 발기부전이 완전히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특히 이 크림은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작용 및 안전한 사용법. 가장 흔한 부작용은 따가움이나 화끈거림입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 대신에 바르자마자 뜨겁고 불쾌한 자극을 느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자극은 몇 분간 지속될 수 있으며 흥분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자체를 중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작용으로는 피부가 붉어지거나 발진, 가벼운 부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생명의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성관계의 질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보통 환자들에게 먼저 귀두 바깥쪽 피부에 소량을 발라보고 개에 10분간 이상 반응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권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성관계 전에 전체 귀두에 사용해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 설명서에 적힌 용량을 따르되 너무 욕심내서 과하게 바르지 말라고 합니다. 많이 바른다고 해서 효과가 더 커지는 건 아니며 오히려 자극만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 후 지나치게 따갑거나 화끈거리면 즉시 깨끗이 씻어내고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와의 솔직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가 크림에 접촉한 후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을 느낀다면 그 즉시 사용을 멈추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60세 이상의 남성에게
이 바르는 크림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보조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발기력을 개선해주고 동시에 음경을 더 풍성하게 느껴지게 하여 수술 없이도 부드럽게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술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나 단지 약간의 크기 증가로 자신감을 되찾고 싶은 분들에게는 크림이 적절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변화나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크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확대 수술이나 음경 보형물 삽입 등 다른 치료법을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단계로 가기 전 이 크림을 안전하게 시도해 보는 것은 자신의 실제 필요와 기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크림을 사용해 본 후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분은 확실한 차이를 느끼고 어떤 분은 약간의 개선만 경험하며 또 어떤 분은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수술로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발기부전 치료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잘못된 선택을 피하기 위해 저는 보통 환자들에게 5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안내합니다. 첫 번째 질문, 현재 발기 상태는 어떤가요? 음경이 성관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발기되지만 크기에 불만이 있다면 미용 목적의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기 자체가 어렵다면 확대 수술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크림 사용 시 자극 증상이 있었나요? 바른 후에 붉어짐, 따가움, 불편함 등의 증상이 심해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크림은 장기적인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예 중단하거나 보다 안전한 다른 치료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성관계 실패 빈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가끔 실패하는 정도라면 크림이 보조수단으로 여전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반복되고 특히 절반 이상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다 전문적인 의학 치료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 목표가 외형인가요? 기능인가요? 어떤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없고 발기도 잘 되지만 크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외형 개선을 원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미용 수술이 다음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목적이 발기 기능 회복이라면 발기부전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 기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음경이 57cm 정도 더 길어지길 바란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현재 수술로 가능한 길이 증가는 평균 29cm 정도이며 두께는 조직 이식이나 필러 주사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수술 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체크리스트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기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단순히 외형 개선이 목적이라면 미용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이 발기 기능이라면 먼저 발기부전 치료에 집중하고 이후에 크기 개선을 고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크기 개선과 발기 기능 향상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이상적인 이미지와 비교하곤 합니다. 주로 영화나 소문 속에서 본 이미지가 기준이 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신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 점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평상시 길이가 약 5cm인 음경도 평균 이상으로 충분히 큰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너무 작다며 걱정하며 병원을 찾지만 실제 측정 결과는 전혀 정상 범위입니다. 이 같은 열등감은 대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인식이나 잘못된 비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둘째, 실제로 비정상적으로 작은 크기를 가진 분들만이 수술 후 확실한 변화를 느끼며 수술 만족도도 가장 높습니다. 반대로 이미 평균인 분들이 더 크게, 더 길게를 기대하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고령의 남성에게는 크림이 일시적인 외형 개선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혈류가 증가하면 음경이 더 팽팽하고 풍성하게 보이면서 즉각적으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 면에서의 지속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수술에는 항상 감염, 조직 비대칭, 감각 저하 등 여러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질문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외형적 변화인가?
아니면 성생활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발기 유지 능력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본인에게 맞는 방향을 결정하는 열쇠이며 불필요한 실망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크림을 사용해보고 충분히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은 음경 확대 성형 수술을 진지한 선택지로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처럼 미용 시술이 대중화된 나라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 사이에서도 점점 더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확대 수술은 마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고 위험도 존재하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술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확대 수술의 주된 목적은 기능이 아니라 외형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즉, 이 수술은 발기력을 향상시키거나 성관계 시간을 늘리거나 성감을 좋게 만드는 수단이 아닙니다. 만약 발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크기를 키워도 성생활의 질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대 절단을 통해 음경을 늘리는 방법은 이완 상태에서 약 2-5cm의 길이 증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기 상태에서는 그 증가폭이 확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발기 각도가 달라지면서 단단함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굵기를 늘리는 방법은 현재 두 가지가 일반적입니다. 하나는 생체 조직 ADM을 이식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전용 필러를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필러는 시술이 빠르고 회복도 빠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흡수되거나 한쪽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반면 ADM은 결과가 오래 지속되지만 정교한 수술이 필요하고 회복 기간이 더 깁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경은 무한정 커질 수 없습니다. 모든 시술에는 생물학적, 미용적, 안전성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 외형뿐 아니라 기능도 손상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과연 이 수술에 적합한 대상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제 경험상 수술이 잘 맞는 분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발기 능력이 양호하고 의학적으로 실제 평균 이하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점은 실질적인 성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무엇이 불만족스러운지에 대한 자각이 명확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절대로 수술을 권하지 않는 대상도 있습니다. 첫째, 아직 성적으로 미성숙했거나 성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크기에 대한 불안이 실제 경험이 아닌 상상이나 잘못된 비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심한 불안장애나 크기 강박 증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키워도 심리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며 수술 후 상태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당뇨병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혈액응고 장애, 감염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도 수술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경 확대 수술은 보톡스나 쌍꺼풀 수술처럼 단순한 미용 시술이 아닙니다. 이 부위는 혈관이 매우 촘촘하고 피부가 민감하며 생리적 기능과 심리 상태 모두에 직결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수술 과정이 조금만 잘못되거나 사후 관리가 부족하면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여러 해 동안 근무했을 때 저희 병원 비뇨기과 남성의학 분야에는 아주 유명한 두 분의 대가가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외래와 수술실에서 함께 경험을 쌓으며 느낀 점은 강남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수많은 병원이 남성 수술, 특히 확대 수술, 미용 수술의 개념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술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비율에 따라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신중하게 선별하지 않으면 결국 심각한 결과와 끔찍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환자들은 1차, 2차 의료기관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같은 3차 의료기관까지 오게 됩니다. 세브란스 신촌병원, 가톨릭대학교병원, 비뇨기과, 남성의학 교수님들의 수술실에서도 확대 수술이나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 후
합병증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감염 후 괴사, 허혈성 손상 또는 조직이 죽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괴사된 부위를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부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음경입니다. 단지 음경을 크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수술을 했는데 오히려 음경 일부를 잘라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물론 이런 사례들이 흔한 것은 아니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수받을 때부터 항상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교육을 받았고 저 역시 환자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음경은 발기와 성관계를 위해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바로 요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도는 소변을 배출하는 최종 통로입니다. 만약 음경이 절단된다면 소변은 과연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요도가 중간에서 잘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귀두까지 절제된다면 음경은 마치 개의 성기처럼 짧고 둥글게 보일 수 있으며 그것은 찜질방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양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가지를 얻으려다 밥상을 잃는 격입니다.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는 해도 확대 수술이나 발기부전 수술에서는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염 위험이 높은 분,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는 분, 심한 음주나 흡연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는 수술을 권하지 않으며 반드시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크림 수술,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 설명드린 후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아주 현실적이고 솔직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외래에서 반복적으로 받는 내용들이며 오늘은 그것들에 대해 짧고 명확하게 답변드려 여러분께서 보다 자신 있게 본인에게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1. 바르는 크림이 정말로 크기 증가에 도움이 되나요? 답은 그렇다, 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림은 주로 순간적으로 혈류를 증가시켜 음경을 더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는 에탄올과 글리세린 같은 성분이 냉감 효과를 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해면체로 혈류를 몰리게 하면서 나타납니다. 혈액이 더 많이 몰리면 음경이 더 팽팽하고 두툼해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커지고 단단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해부학적인 구조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길이나 둘레에 있어 지속적인 변화를 원하신다면 확대 수술이나 조직 이식, 필러 주입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 뒤 60세 이상 남성도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답은 그렇다이며 오히려 젊은 남성보다 더 뚜렷한 효과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고 혈액순환 능력도 떨어져 음경이 작아지고 이완시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흔히 나타납니다. 이때 크림을 사용하면 해면체와 귀두에 혈액이 더 많이 몰리게 되어 음경이 더 팽팽하고 길어 보이며 더 풍만해집니다. 중장년층과 고령 남성의 경우 이 효과만으로도 젊어진 느낌을 받고 자신감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3. 비아그라나 발기 유도제를 대체할 수 있나요? 답은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하지만 적절히 병행하면 도움이 된다입니다. 크림은 국소적으로 말초 혈류를 증가시켜 외형상 더 단단하고 두툼해 보이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발기신경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성관계 시간을 늘리거나 심한 발기부전을 개선하는 데는 효과가 없습니다. 반면 타다라필, 실데나필 같은 경구약은 전신적으로 작용해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높이고 발기 지속 시간을 늘려줍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면 더 좋은 발기력과 더 만족스러운 외형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4. 파트너에게는 안전한가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답은 잘못 사용하면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입니다. 일부 크림은 에센셜 오일, 알코올, 강한 냉각, 성분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여성의 질처럼 민감한 부위에 직접 닿을 경우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먼저 소량을 테스트해보고 반응을 관찰하라고 권합니다. 성관계를 바로 할 예정이라면 따뜻한 물로 음경을 깨끗이 씻고 부드럽게 닦아낸 후 관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파트너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음경 확대 수술이나 질성형 수술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원래의 의미로 돌아가 보면 남성이 자신감을 갖기 위해 예를 들어 사우나에서 당당하고 싶다거나 그냥 큰 게 좋다는 이유라면 그건 긍정적인 자기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술을 고려한다면 저는 그 효과에 회의적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보다도 파트너와의 소통, 감정적 연결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발기란 단순한 신체 작용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교감에서 비롯됩니다.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면 감정을 회복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기술을 연습하고 자위를 통해 발기력을 유지하며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등의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은 수년간 진료를 해오면서 가장 분명하게 느낀 사실입니다. 바로 음경의 크기가 성생활의 모든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내가 너무 작아서 아내와 행복하지 못한 것 같다 며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료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크기보다는 자신감 부족, 부부간의 소통 문제, 또는 생활 습관과 건강 문제로 인한 선격 저해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6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전에 금융업에 종사했고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 접대와 음주가 잦았다고 했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내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 제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요. 검진 후 저는 그의 크기가 의학적으로 전혀 문제 없고 오히려 평균보다 약간 크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고 쉽게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저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의 생활 습관, 성관계 방식, 부부 사이의 감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그가 늘 피곤했고 성관계를 서두르며 아내의 감정을 충분히 배려하거나 대화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고 술을 줄이며 관계 전에 충분한 전이 시간을 갖고 아내와 대화를 늘려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훨씬 편안한 표정으로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요즘 제가 예전과 다르다고 해요. 신기하게도 크기에 대한 말은 전혀 안 하고 그냥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대요.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은 단지 육체가 아닌 정신적인 요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경이 커도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하면 쾌감을 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크기는 평균이더라도 상대를 잘 돌보고 감정을 이끌 줄 알고 발기를 잘 유지하며 가까운 순간을 오래 이어갈 줄 안다면 훨씬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길이보다 정서적 연결감, 애무, 그리고 관계의 리듬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에서 여성들은 음경 크기보다 남성의 공감 능력과 자신감을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나이 많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저는 70대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자꾸 작아지는 것 같다 며 걱정하며 찾아왔지만 아내에게 물어보자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젊을 때처럼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남편이 여전히 나를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에 남편은 감동했고 저 역시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성이란 단순한 기술이나 몸의 문제를 넘어 정서와 동반자의 존재 자체가 중심이 된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분들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크기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전반적인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수면, 식습관, 운동 등. 관계 전에 충분한 전이나 대화, 아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자신의 몸에 대해 편안하고 자신감을 느끼시나요? 이 요소들이 개선되면 비록 크기가 그대로라 해도 성생활은 훨씬 더 충만하고 만족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크기는 전체 그림 속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부부의 만족스러운 삶은 건강, 심리, 신뢰, 그리고 감정이 어우러져야 가능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숫자 하나만으로 남성성을 판단하려 한다면 실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멀리 바라보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배우자와 함께하느냐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진정한 만족으로 가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까지 바르는 크림, 수술, 발기부전 치료, 그리고 크기에 관한 이야기를 분석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성싱이란 건강, 감정, 그리고 유대감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경험이라는 점입니다. 음경의 크기는 흔히 많은 분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음에만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 즉 자신감, 배우자에 대한 배려, 감정적 연결을 유지하는 능력 등을 놓치게 됩니다. 크림이든 수술이든 각각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크림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자신감을 높여주는 보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은 특정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항상 위험과 한계를 동반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기능적인 문제가 핵심일 때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도 부부간의 이해, 소통, 배려가 없다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안전과 장기적인 건강을 우선시하시고 자신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하시며 배우자와의 대화는 물론 전문가와의 상담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전체적으로 침착하고 과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길이나 둘레의 숫자가 아니라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안정적인 관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만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 실제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 그리고 실생활에 꼭 필요한 조언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자신감 있고 건강하며 행복하길 바랍니다.